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넉넉하지 않아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 제작에 직접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신성숙 회장, 유지승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원도 내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다가 바로 어제였죠. 인제군에서 스페인에 경유했던 유학생 한 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구하기가 참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스크 오부제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물가 안정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 제6조에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할 우려가 있을 때는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생산 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1975년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는데요. 정부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유례없는 사태다 보니까 처음으로 실행이 된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예,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도내 각 시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 제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회장님도 요즘에 마스크를 만드시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일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저희 여협 회원분들께서 한 130명 정도 되는 회원분들이 매주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 8만 5천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450여 개의 단체들이 거기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봉사자분들이 십시일반 같이 마음을 모아서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마스크 만들기 제작에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30여 명 정도의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이 함께 이렇게 희망 나눔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작업은 미싱 재봉틀이 20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봉틀 한 대에 미싱사 한 분에 보조 한 분 해서 총 두 분이 재봉틀에는 일단 2인 1조로 그렇게 조를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단하고 또 마스크 옆에 봉제를 하고 그다음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해서 그 취약계층에 그 필터 끼워서 사용하는 마스크로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희망과 나눔을 하고 계신데 2만 4천 명에게 공급을 하려면 2만 4천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참 작업량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요. 매일 작업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 어떤 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 두 번을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자분들로만은 그 생산량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다 보니까 또 그 크리너스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봉사자 분들이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탁업을 하시면서 따로 별도로 남는 시간에 마스크를 제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제작에 힘써주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마스크 제작에 집중을 해주고 계신데요. 한편 마스크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이라든지 사재기라든지 아니면 사칭,
아니면 허위 과장 광고 이러한 부분들이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검찰청이 지난 3월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요. 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 중에 마스크와 관련된 사건이 196건이라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이 127건,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 매점 매석 사건이 42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사건이 27건이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지방경찰청이 마스크 판매 사기 70건, 매점 매석 행위 8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3월 15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 건수도 상당히 많네요. 여기 예. 참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엄벌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도 마스크 관련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착용해서 인기가 있었던 마스크가 있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1,200만 장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고 네. 계약금 33억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3일 만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네. 춘천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소형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였던 20대가 붙잡혔는데요. 네. 피해자가 379명, 피해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소형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던 주부들이었고요. 명의도용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속초에 사는 A씨가 약국을 갔는데요. 자기 명의로 이미 인천에서 네. 마스크가 판매된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래서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4건 정도의 명의도용 사건이 이제 접수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마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사기를 치면 이렇게 자생 의지를 꺾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과 관련한 피싱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스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네. 마스크 대금을 받았지만 마스크를 보내주지 않고 편취하는 경우, 마스크 제조업체를 사칭해서 매매 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효과적인 것이 이제 인증받은 마스크로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이 KF 인증받은 마스크가 아닌데도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서 유통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유통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마스크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여협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매일 1,000장가량의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는 어떤 분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원주시에 그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이나 또 장애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생산해 놓은 마스크 6,000장을 26일 원주시 복지정책과에 전달을 하면 네. 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과 장애인 쪽으로 지급이 되어질 계획입니다. 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봉사자분들이 주말에도 휴식을 반납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스크를 제작하고 계신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분들이랑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무섭고 그쵸. 또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텐데 구입하는 부분이 어렵다 하면 정말 건강에 제일 위축되는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한 땀 한 땀 작업한 이 마스크로 지급을 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정말 보람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이 마스크로 인해서 그 원주시에 있는 그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그 삼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아서 그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원주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열심히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마스크 수급을 받는 분들을 대신해서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마스크 관련 범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마스크 사재기의 가짜 마스크 판매에 보이스피싱까지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한 범죄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매점 매석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그 국어사전에서 매점 매석을 보면요. 네.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거나 사재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구할 수 없고 필요한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점을 방지하고자 물가안전법 제7조에서는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전법 제26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의 행위자로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법인,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매점 매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매점 매석 금지 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적용 기간은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이 법에서 말하는 매점 매석의 판단 기준은 네.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거나 또는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매점 매석에 해당합니다. 매점 매석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재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들어주면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 나온 물량을 거의 싹쓸이한 일당이 적발되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의 사재기를 했습니다. 일당에는 서울대 대학원생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서울대 대학원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네, 참 매점 매석 행태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가지 않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렇게 앞서 마스크 사건의 사례도 얘기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 도용 사건도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구매한 경우를 보면 그러면 약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이득, 마스크라는 재산상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요. 약사의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네. 또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모두 공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도 해당합니다. 사용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네. 또한 이 신분증을 취득한 경위도 불법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연히 습득한,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걸 사용한 거다라고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고요. 네. 훔친 것이라면 당연히 절도죄가 되겠죠. 네. 훔치거나 아니면은 주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조하여 만든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면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 번호만을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법행위, 엄격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필터 기능을 과장해서 광고한다든지 효과가 없는 일명 가짜 마스크를 제조하고 또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코로나19 예방에 제일 효과가 좋다라는 게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들입니다. 근데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마치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로 속여서 판다거나 실제로 한지형 필터 마스크를 팔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과장 광고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과장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인증받은 마스크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기죄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7호의 의약 외품으로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네.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듯 참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정 광고에 현혹돼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처벌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난 처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를 확보하여 유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마스크 매점 마스크 관련해서 3월 14일까지 마스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자가 매점 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6건의 매점 매석 자진 신고가 들어왔고요. 15만 장의 마스크가 시중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 3월 12일부터 16일 동안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마스크 유통 단계별 점검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고 등에 보관되던 마스크 200만 장을 발견하여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경찰은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마스크 매점 매석 단속을 해서요. 168건을 적발하고 35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마스크가 1240만 장 정도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총 273개 팀, 1200명 넘는 인원으로 마스크 매점 매석 단속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범죄에 대응해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2번, 1시에서 5시 사이에 각자 맡은 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제작에 돌입하고 계신데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일단 그 소독용품이랑 손세정제가 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소독제랑 그 살균수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써달라고 해서 200만 원을 원주시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태로 해서 그 원주시 재난안전대책위 관계자분들이 또 많이 애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또 그 원주시 보건소, 원주 의료원에 또 그 의료진 분들께서 또 일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또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또 간식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또 침체되어 있는 경제 살리기 운동도 4월에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각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방역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마스크 제작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이 밖에도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약계층을 위한 저희 집수리 봉사도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일환으로 그 저희는 지금 4월 달에는 그 중앙시장 일대에서 저희가 그 원주에 있는 그 중소기업 제품들을 일부 전시하면서 지역 시민들한테 홍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까지 나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 당부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 중에 있지만 약국에서 긴 줄을 서야지만 겨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고요. 공적 마스크로 풀리는 물량이 80%고 20%는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클릭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다거나 사재기한다거나 또는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형사처벌 받는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매우 옳지 않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회장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스크 만들기에 열심히 하고 계신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에 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신성숙 회장, 유지승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